제가 오늘 할머니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고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범인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만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최명자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7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복도가 떠나갈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702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침대 옆에서 서랍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윤서진, 32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요양원 7층 치매 병동에서 일한 지 2년째. 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통장 어디 갔어? 명자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4세, 치매 3급. 평소에는 가장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니야, 여기 있었다고. 어제까지 여기 있었어.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끄러. 대통령이 자고 있잖아. 701호. 김연순 할머니였습니다. 연순 할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셨습니다. 목에는 가짜 진주 목걸이 3개, 손에는 플라스틱 왕관. 84세, 스스로를 대통령이라 믿고 계신 분. 누가 국가 원수 앞에서 소리를 질러. 할머니, 들어가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연순 할머니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명자 할머니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야, 거기 앉아있는 사람, 뭘 잃어버렸어? 통장이요. 제 돈이. 돈 얼마? 8천만 원이요. 그 순간 연순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8천만 원? 진짜? 네. 누가 가져갔는데?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여기 서랍에 있었는데. 연순 할머니가 갑자기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 거기 703호. 나와봐. 703호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이목분 할머니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예의 그 은색 거울. 왜요? 너 혹시 어제 저녁에 뭐 본 거 없어?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옥분 할머니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하자 연순 할머니가 문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야, 같은 층에 사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진짜 몰라요. 나 그냥 우리 아들 집 지키는 것만 생각해요. 두 할머니가 밀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들, 진정하세요. 비켜. 서진아, 이건 국가안보 문제야. 할머니, 무슨 국가안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손에 든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내던지신 겁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봐. 할머니가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믿어줘? 내가 치매라고 다 거짓말쟁이야. 저는 명자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믿어요. 진정하세요. 정말 믿어? 네, 믿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그럼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줘. 지금 당장. 할머니의 눈빛이 제 눈을 뚫었습니다. 큰아들한테, 최진우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내 통장 어디 있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도에 선 새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연순 할머니는 팔짱을 낀 채, 옥분 할머니는 거울을 품에 안은 채,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눈빛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최진우 씨. 실버케어 요양원 윤서진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명자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통장을 찾으시는데요. 혹시 최근에 보관하신 적 있으세요? 통장요? 네. 어제 방문하셨을 때 가져가신 적 있으신가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 씨. 우리 어머니 치매 3급이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나 봐요. 통장은 제가 진작에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관리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혹시 언제 가져가신 건지? 3개월 전이요. 요양원 들어오실 때 그때 가족회의에서
제가 맡기로 했어요. 저는 명자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근데 할머니께서는 어제까지 서랍에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잖아요. 기억이 뒤섞이는 거.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서진 씨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제가 친어머니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요양원에서 이런 식으로 가족을 대하는 게 정상인가요? 제가 원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야 되나?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어머니 치매 약 제대로 드리고 계시는 거 맞죠? 이런 헛소리 하시는 거 보면 약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약은 정상적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신경 써주세요. 일 제대로 하시고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뭐래 할머니, 뭐래 우리 아들이 뭐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가져갔다고 했어요. 3개월 전에 할머니 요양원 들어오실 때. 거짓말이야. 나 어제까지 여기서 봤다고. 할머니, 내가 미친 사람이야? 내가 거짓말쟁이야? 명자 할머니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연순 할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서진아.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전화 받는 소리 다 들었어. 너 완전히 당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연순 할머니가 명자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아들이 돈 가져간 거 뻔하잖아. 근데 너는 지금 미안하다고 했어? 왜? 그게 가족 문제니까. 가족 문제? 웃기고 있네. 연순 할머니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32살이요. 32살이면 아직 애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 몰라. 나 봐. 나도 저렇게 당했어. 연순 할머니가 자신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내 동생이 내 통장 다 가져갔어. 연금까지. 나 지금 이 요양원 비용도 못 내고 있어. 할머니,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왜? 내가 치매니까. 내가 자칭 대통령이니까. 연순 할머니가 자신의 가짜 왕관을 벗었습니다. 이거 알아? 나 진짜 대학 나왔어. 영어도 했고 일본어도 했어. 젊었을 때 은행 다녔어.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늙으니까 미친 사람 취급이야. 편해. 다들. 그때 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모두 옥분 할머니를 봤습니다. 제 아들도 제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옥분 할머니가 은색 거울을 꺼냈습니다. 이 거울 알아요?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진짜 은이에요. 할머니가 거울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딸에게 1962년. 이것만은 안 빼앗기려고. 그래서 항상 뒤집어놔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층에 도대체 몇 명이나 이런 상황일까? 저는 새 할머니를 둘러봤습니다. 84세, 84세, 85세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복도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팀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복 입은 남자 한 명, 최진우 씨였습니다. 서진 씨,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우 씨가 복도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왜 또 바닥에 앉아 계세요? 그는 명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아들아, 괜히 요양원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진우 씨가 할머니를 일으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최진우 씨, 네, 할머니 통장건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요? 제가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통장 사본이라도. 서진 씨, 진우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저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단지 뭐예요? 제가 친어머니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 절차? 무슨 절차요? 진우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족한테 통장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한 있어요? 없죠? 그럼 더 이상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엔 진짜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진우 씨가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팀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서진 씨, 제정신이에요? 팀장님,
저는 그냥 뭐요? 보호자한테 범죄자 취급을 해요?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확인을 하려던 확인?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팀장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여기가 경찰서예요? 법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가 뭐요? 치매 3급 환자가 그래도 진술이 명확했어요. 어제까지 서랍에 있었다고. 진술? 치매 환자 진술이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 씨, 현실을 봐요. 우리는 요양시설이에요. 수사기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아들이 돈을 가져갔다 쳐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눈 감으면 되죠. 어차피 우리 일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저 할머니들 평생 살면서 모은 돈을 자식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른 척하면 편하죠. 윤서진,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잖아요. 근데 복지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나가요. 팀장님, 나가라고요. 당장.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가신 상태였습니다. 701호, 702호, 703호, 각 방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 저는 702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헛소리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치매니까 그럴 수 있죠. 진짜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나 봐.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요양원 직원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응, 알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대가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고 7층 당직실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 재산보호, 성년후 견제도, 노인 학대 신고, 화면에 뜬 결과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치매 환자는 해당 사항 없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새벽 2시,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저는 당직실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봤습니다. 명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복도를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그 깨진 가족 사진. 8천만 원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가 벽을 더듬으며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인데 설마. 그리고 멈춰 서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잊어버린 거야. 할머니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미친 거야. 치매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모습이 진짜 치매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걸까? 저는 당직실에서 나가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주무셔야죠. 서진아, 방으로 모시고 갈게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왜요? 너한테 민폐 끼쳐서, 이상한 소리에서.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야, 나 치매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네. 근데 말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진짜 기억나거든. 어제 서랍 열어서 통장 확인한 거.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내 아들도, 나 자신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걸. 왜냐하면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다음날 아침 저는 원장실에 호출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여는 순간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원장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이 요양원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 앉아요, 서진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죠? 최명자 할머니 건입니다. 알아요. 김 팀장한테 다 들었어요. 원장이 서류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봤어요?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서명한 23조 보세요. 직원은 입소자의 사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해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 기억나요? 네. 그럼 어제는 왜 그랬어요?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셔서. 도움? 무슨 도움? 원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서진 씨, 우리 역할이 뭐예요?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명백히 할머니 재산? 원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정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치매 환자 말만 듣고 할머니 진술이 일관성 있었습니다. 일관성? 어제 701호 김현순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이랑 통화했대요. 아주 일관성 있게 매일 똑같이. 원장이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서진 씨, 나도 젊었을 때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노인들 지켜주고 정에 실현하고. 근데 이 일 15년 하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뭔지. 그럼 그냥 모른 척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모른 척이 아니라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신 7층 담당해서 빼려고 해요. 원장님, 4층으로 내려가요. 거기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분들이니까 당신 성격에 맞을 거예요. 저는 7층 담당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원장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서 인수인계 준비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 씨?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네, 누구세요? 최진우입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 네. 어제는 제가 좀 흥분했네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도 이해해주세요. 어머니 치매 앓으신지 3년째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진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양원비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요양원비요? 네. 이번 달 것이 아직 안 들어왔던데요. 혹시 며칠 여유를 주실 수 있을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8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사람이 월 300만 원을 못 낸다고?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네, 어머니한테 앞으로 이상한 얘기 안 하도록 약 좀 신경 써주세요. 치매 약 말고 수면제 같은 거요. 수면제요? 네. 밤에 배회하시잖아요. 위험하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1호부터.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문을 열자 연순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장신구는 하나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밥 안 먹어. 왜요? 아프세요? 배가 안 고파. 저는 쟁반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서진아. 네. 너 7층에서 나간다며? 어떻게 아세요? 아까 김 팀장이 702호 명자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 다음 주부터 새로운 담당자 온다고. 연순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너 때문에 쫓겨나는 거지? 쫓겨나는 게 아니라 부서 이동이에요. 거짓말. 어제 일 때문이잖아.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너 착한 애인데.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물어봐도 돼요? 뭐? 할머니 동생분이 할머니 통장 가져간 거 맞죠? 연순 할머니가 한참 저를 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2년 전에. 그럼 왜 신고 안 하세요? 신고?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어. 경찰서 갔었어. 그래서요? 경찰이 물어보더라. 증거 있냐고. 나는 없다고 했지. 통장을 동생한테 맡긴 건 사실이니까. 그럼 동생이 허락 없이 썼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나는 대답 못했어. 그냥 동생을 믿었는데 배신했다. 그것밖에 말 못했어. 할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이 그러더라. 가족끼리 해결하라고. 민사라고. 형사사건 아니라고. 그 후에는요? 포기했지. 어차피 나 치매잖아. 내가 법정 가서 뭐라고 말해도 안 믿어줄 거야. 할머니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 대통령 하기로 했어. 예, 진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방 안에서라도 대통령 하는 거야. 그게 더 편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일까? 아니면 생존 전략일까? 저는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702호. 문을 열자 명자 할머니가 또 서랍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뭐 찾으세요? 아, 서진아. 할머니가 황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는 식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통장, 아직도요? 응,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여기 손수건 밑에 넣어뒀거든. 빨간 손수건. 저는 서랍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손수건은 있었습니다. 이거요? 응, 그 밑에 통장이 있었어. 저는 손수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을 만지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수건이 평범한 면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두껍고 뻣뻣했습니다. 할머니, 이 손수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오래됐지. 내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그럼 2년 전부터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개월 전. 내가 여기 온 게 3개월 전이야. 저는 손수건을 자세히 봤습니다. 구석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갈색 얼룩. 마치 뭔가를 감쌌던 흔적처럼. 할머니, 이 손수건으로 뭘 싸셨어요? 통장이지. 누가 가져갈까봐. 그 순간 뭔가 번쩍였습니다. 만약 통장이 정말 여기 있었다면 누가 가져갈 수 있었을까? 가족, 면회 올 때, 직원, 청소하거나 관리할 때, 아니면 다른 입소자, 배회하다가. 저는 명자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큰아드님 마지막으로 언제 오셨어요? 어제. 그 전에는요? 글쎄, 1달 전? 아니, 2달 전? 자주 안 오시는군요. 바쁘니까. 회사 다니잖아. 무슨 일 하시는데요? 그게. 할머니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모르겠어. 예전에는 은행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한다고 했더라. 저는 다음 방으로 향했습니다. 7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이목분 할머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그 은색 거울. 할머니, 왜 그러세요? 가지마. 예, 여기서 가지마. 나 혼자 두지마.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전화했어. 무슨 전화요? 집이 경매 넘어간대.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증선집, 경매 넘어가면 나도 나가야 한대. 할머니 보증을 서셨어요? 응, 아들이 사업한다고. 엄마 집을 담보로 해달래서. 옥분 할머니가 거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이것밖에 없어. 내 것은.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용없어. 왜요? 내가 동의서에 도장 찍었어. 내 손으로. 속아서 찍으신 거잖아요. 증명 못해. 나 치매야.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 치매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는 식사를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 팀장을 마주쳤습니다. 서진 씨, 인수인계 서류 준비했어요? 아직요. 빨리 해요. 월요일까지 시간 없어요. 팀장님, 왜요? 저는 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7층 입소자들 재산 관련 문제 파악하고 계세요? 무슨 소리예요? 701호, 702호, 703호. 세 분 다 가족한테 재산 피해 입으셨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우리가 이분들 보호하는 사람인데, 보호는 신체적인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재산까지 우리가 책임져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 씨, 당신 이상주의자예요. 근데 이상만으로는 이 일 못해요. 그럼 뭐로 해요? 무관심으로요? 현실적으로요. 팀장이 돌아서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 702호 최명자 할머니 아들이 요양원비 연체했어요. 이번 달 것까지 2달째. 2달이요? 네. 다음 달까지 안 들어오면 퇴소 조치해야 해요. 퇴소요? 그럼 할머니는 어디로 가세요? 그건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죠. 팀장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8천만 원을 가져간 사람이 월 300만 원을 못 낸다? 아니면 안 내는 걸까? 할머니를 내쫓으려고. 저녁 7시 퇴근 시간이었지만 저는 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최진우, 결과가 몇 개 나왔습니다. SNS 계정 하나, 회사 프로필 하나, 그리고 법원 공고 하나. 저는 법원 공고를 클릭했습니다. 채무자 최진우, 채권자 새마을금고, 날짜는 3개월 전, 금액은 5천만 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빚이 있었구나. SNS 계정을 들어갔습니다. 최근 게시물은 2개월 전, 새로운 시작, 힘내자.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프로필을 봤습니다. ABC 건설 대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안 돼. 이건 월권이야.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 여보세요. ABC 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우 대리님 좀 바꿔주세요. 최진우 대리요? 퇴사하셨는데요. 언제요? 3개월 전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3개월 전 명자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온 시기, 통장이 사라진 시기, 최진우 씨가 회사를 그만둔 시기, 빚독촉을 받은 시기,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703호였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한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할머니의 아들. 엄마, 이것만 주면 돼. 제발. 남자가 할머니 손에서 은색 거울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엄마가 주신 거야. 엄마, 나 지금 급해. 이거 팔면 500만 원은 돼. 그러면 집 경매 막을 수 있어. 안 돼. 너 이미 다 가져갔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남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요양원 직원입니다. 지금 당장 할머니 놓으세요.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엄마 치매예요. 판단력 없어요. 남자가 다시 거울을 잡아당겼습니다. 찰칵 거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은색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깨진 거울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할머니가 준 거. 할머니가. 에이 됐어. 어차피 이것도 진짜 은 아닐 거야. 남자가 거울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봤습니다. 딸에게 1962년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돌려줘. 제발. 미안해. 남자가 거울 조각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옥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깨진 거울 조각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붙이면 돼. 다시 붙이면. 할머니, 손 다치셨어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아니야. 이거부터 주워야 해. 잃어버리면 안 돼. 할머니가 계속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인을 보호하는 방식인가? 이게 요양원인가?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3개의 파일. 701호 김현순, 702호 최명자, 703호 이목분. 3분 모두 84세, 84세. 85세, 3분 모두 치매, 3분 모두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겼거나 빼앗기고 있거나 빼앗길 위기, 3분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왜? 치매니까. 법적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클릭, 양식이 나왔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윤서진, 피해자 정보, 이름 최명자, 학대 유형, 경제적 학대, 구체적 내용.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조사 나올까? 증거 있을까? 치매 환자 진술을 믿어줄까? 가족이 부인하면? 그리고 나는 해고될까?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비겁한 걸까? 아니면 현실적인 걸까? 새벽 3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701호, 702호, 703호, 각 방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작은 소리들, 연순 할머니의 중얼거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명자 할머니의 한숨, 8천만 원, 어디 갔지? 옥분 할머니의 흐느낌, 엄마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층은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 여기는 무덤이라는 걸.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의. 월요일 아침 저는 7층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복도 끝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새로 온 담당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 선배님, 저 박지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수인계 받는다고 들었어요. 지은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저랬었습니다. 2년 전에 701호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문을 열었습니다. 연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 할머니, 새로운 담당 선생님이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현순 할머니는요, 가끔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하세요. 그럴 땐 맞장구 쳐드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 씨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통장이요? 네, 동생분이 가져가신 건데 할머니가 그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702호, 명자 할머니는 또 서랍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서진아.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큰아들 온대. 통장 찾아준대.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큰아드님이 뭐래요? 아까 전화했어. 미안하다고. 잘못 가져갔대. 오늘 저녁에 가져다 준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다. 할머니, 그게 서진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지? 정말 거기 있었던 거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안하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잠깐 빌렸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자 할머니는요, 제가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치매 3급이지만 장기 기억은 비교적 또렷하세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아드님과 관련된 얘기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703호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옥분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을 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바닥에 앉아 계세요? 퍼즐이야. 다시 맞추는 중. 할머니가 조각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눈 부분이고 여기가 손잡이고. 이목분 할머니는요, 제가 지은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은색 거울을 소중히 여기세요. 깨졌지만 계속 만지고 계세요. 빼앗으려 하면 안 돼요. 네. 인수인계를 마치고 저는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4층은 7층과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비명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 씨. 돌아보니 김 팀장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4층이 훨씬 편할 거예요. 네. 702호 최명자 할머니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오늘 저녁에 온대요. 요양원비 가져온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머니 퇴소는 보류래요. 계속 여기 계신대요.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봐요. 별일 아니었죠? 가족이 알아서 해결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오후 6시, 저는 퇴근 시간이었지만 요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진우 씨가 정말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6시 30분, 입구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우 씨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일이 좀 남아서요. 진우 씨가 데스크로 갔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비요. 2달치. 데스크 직원이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600만 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면회하고 갈게요. 네, 7층이세요. 진우 씨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최진우 씨, 네, 할머니께 통장 돌려드린다고 하셨죠? 진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져다 주신다고. 아, 네, 맞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요? 3개월 전에 가져가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런데 할머니는 어제까지 서랍에 있었다고 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3층, 4층, 5층. 서진 씨, 제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예, 지금 저 의심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단지 뭐요? 제가 어머니 돈 훔쳐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6층? 그게 아니라 할머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요. 치매 환자 진술이요? 7층.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 씨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서진 씨, 조언 하나 할게요. 이 일 오래 하려면요, 선 좀 지키세요. 가족 문제에 끼어들지 말고. 그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진우 씨는 이미 702호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통장 가져왔어요. 정말? 어디? 여기요.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근데 엄마, 이거 잔고 좀 줄었어요. 얼마나? 원래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천만 원 남았어요. 제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좀 빌렸어요. 미안해요. 5천만 원을? 네, 죄송해요. 곧 갚을게요. 침묵. 엄마, 괜찮아. 뭐라고요? 괜찮다고. 우리 아들이 필요하면 써야지. 엄마, 그래도 가져다 줘서 고마워. 엄마가 미친 줄 알았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5천만 원을 써놓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서진 씨, 왜 들어와요? 할머니께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명자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통장 확인하셨어요? 응, 받았어. 잔고도 확인하셨고요? 응, 5천만 원 줄어든 거 아셨어요? 명자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서진 씨, 진우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저는 할머니께 나가라고요. 진우 씨가 저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연순 할머니였습니다. 또 싸웠어? 네, 바보같이. 할머니, 연순 할머니가 702호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나 다 들었어. 들으셨어요? 응, 5천만 원 써놓고 미안하다고. 웃기는 새끼.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서진아. 네, 명자 저 사람 알면서도 괜찮다고 한 거야. 예, 치매 아니야. 멀쩡해. 다 알아. 그래도 괜찮다고 한 거라고. 연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마니까. 자식이 나쁜 놈이어도 엄마는 엄마니까. 그래도 이건 나도 그래. 예, 할머니가 자기 방을 가리켰습니다. 내 동생, 내 돈 다 가져갔어. 근데 나 동생 신고 못해. 왜? 가족이니까. 옥분이도 그래. 아들이 망할 놈이어도 집 지켜야 한대. 왜? 엄마니까. 연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어. 그게 우리 세대야. 그래도 할머니, 이건 범죄예요. 알아. 근데 범죄자가 내 자식이야. 내 동생이야. 그럼 어떡해?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한테는 이해 안 되겠지. 너는 아직 젊으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짧은 시간에 가족이랑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아. 괜찮다고 해. 이해한다고 해. 그게 옳은 건가요? 옳고 그른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연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702호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서진 씨, 경고하는데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진짜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법적 조치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다 적용돼요. 진우 씨가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최진우 씨, 뭐요? 할머니 돈 어디에 쓰셨어요? 제 돈인데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요. 할머니 돈이에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거예요. 증여예요. 증여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네, 증여 계약서도 있어요. 어머니 도장 찍힌. 그게 진짜 할머니 의사인지 어떻게 공증받았어요. 진우 씨가 웃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증여 계약서, 공증, 할머니가 정말 동의하셨을까? 저는 다시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와. 명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통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응, 증여 계약서 쓰신 거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여? 네, 아드님께 돈을 주셨다는 계약서요. 아, 그거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이 급하다고 했어. 도장 찍어달라고. 언제요? 3개월 전. 내가 여기 들어올 때 그때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 그냥 아들이 급하다고 해서. 할머니, 그건 근데 상관없어. 예, 우리 아들 필요하면 줘야지. 엄마니까. 할머니가 다시 통장을 봤습니다. 3천만 원이나 남았어. 나 혼자 쓰기엔 충분해. 하지만 서진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근데 이제 그만해. 너 때문에 힘들잖아. 제가 힘든 건 괜찮아요. 아니야. 너 7층에서 쫓겨났잖아. 나 때문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괜히 이상한 소리해서.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치매라고 핑계 대면서 할머니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제발. 저는 할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703호 문이 열렸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서진아, 네 할머니, 너 혼자 싸우고 있구나. 네,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포기해. 우리는 이미 진 거야. 할머니, 나도 알아. 우리 아들이 나쁜 놈이라는 거. 근데 어떡해. 내가 낳은 자식인데. 옥분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이거 봐. 다시 맞춰도 금간 건 그대로야. 없던 일이 안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이미 깨진 거야. 다시 맞춰봤자 원래대로 안 돌아가. 할머니가 거울 조각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포기해. 우리를 위해서.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701호, 702호, 703호. 세 개의 방문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 이게 맞는 걸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씨. 돌아보니 박지른 씨였습니다. 새로 온 담당자.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4층 아니었어요? 아, 네. 그냥. 혹시 인수인계 더 할 거 있으세요? 저는 지은 씨를 봤습니다. 밝은 얼굴, 희망찬 눈빛. 2년 전의 제 모습. 지은 씨. 네. 이 일 힘들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지은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7층, 6층, 5층, 4층. 제 새로운 근무지. 복도를 걸었습니다. 401호부터 406호까지.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비명도 고함도 싸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치매 초기 환자들이니까. 아직 가족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401호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새로 온 담당자 윤서진이에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평화로운 미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몇 년 후에 어떻게 될까? 7층으로 올라가게 될까? 그리고 거기서 배신당하게 될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봤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누르면 뭐가 달라질까? 조사 나오고 질문하고 가족 부르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부인할 거야. 괜찮다고 할 거야. 증거는 없어. 계약서는 있어. 공증도 받았어. 그럼 끝이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아니면 현실적인 사람이다. 어느 쪽이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윤서진 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실버케어 요양원 야간 당직 간호사예요. 무슨 일이세요? 7층에서 사고 났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사고요? 702호 최명자 할머니가 낙상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119 불렀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달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커튼 뒤에서 명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할머니. 서진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졌어.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요양원 직원이에요. 환자분 뇌진탕이에요. 입원 필요해요.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 CT도 찍어야 하고요. 비용은요? 보험되면 200만 원 정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3천만 원 있어. 근데 아들이 낼까?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최진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최진우 씨, 윤서진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밤 11시인데 할머니가 낙상하셔서 병원에 계세요. 뭐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입원하셔야 해요. 침묵. 최진우 씨, 얼마나 입원해요? 일주일이요. 또 침묵. 비용은요? 200만 원 정도래요. 한참 후. 제가 내일 병원 갈게요. 지금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바쁘거든요. 할머니가 다치셨는데요. 내일 간다니까요. 왜 자꾸 간섭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모레 내일 온대요. 그래, 바쁘니까.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아, 네, 미안해. 자꾸 폐만 끼치네. 아니에요, 할머니. 나 정말 미끄러진 거야.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야. 알아요. 정말이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듯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면 다음날 아침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을 깼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명자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최진우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갈게요. 저는 요양원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4층 윤서진입니다. 오늘 병 갔어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702호 최명자 할머니 병원 일로요. 서진 씨, 지금 7층 담당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하루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서진아, 아직 여기 있었어? 네, 할머니. 집에 가야지. 회사 가야지. 병간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정상이시네요. 어지러우세요? 아니요. 좋아요. 오늘 CT 찍으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정말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통장 보려고 서랍 열었어. 밤에요? 응. 자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진짜 돌려받은 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요? 서랍 열어서 통장 봤어. 3천만 원. 진짜 있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슬퍼진 거야. 8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 없어. 우리 아들이 가져갔어. 할머니, 그래서 울었어. 혼자 울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미끄러졌어. 정말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계속 일부러가 아니라고 강조하실까? 오전 10시 CT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어요. 하지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할머니와 둘이 남았습니다. 서진아, 네, 우리 아들한테 내가 괜찮다고 전해줘. 직접 말씀하시면 되죠. 오후에 오신대요. 정말?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와? 바쁜데? 네, 그래, 오는구나. 할머니가 손으로 머리를 만지셨습니다. 머리 엉망이지? 빗 좀 가져다 줄래? 할머니, 붕대 감고 계세요. 그래도 옆머리라도 정리해야지. 아들 보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을 가져간 아들을 보는데 머리를 빗으신다. 오후 1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우 씨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실례합니다. 최명자 할머니 계신가요? 네. 근데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윤지훈 과장입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최진우 씨 대출건으로요. 연락이 안 돼서 보증인이신 어머니께 연락드리러 왔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대출이요? 네, 할머니. 아드님께서 3개월 전에 5천만 원 대출 받으셨는데 할머니께서 연대보증 서시고요. 제가요? 네,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3개월 전이요. 공증도 받으셨고요. 할머니가 서류를 보시더니 손을 떨었습니다. 저 이거 기억 안 나요. 치매 진단 받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 당시 의사능력 문제 없다고 나와 있어서요. 의사능력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공증인이 뭐라고 했는데요? 할머니께서 본인 의사로 서명하고 도장 찍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치매 3급인데요. 그래도 공증이 유효합니다. 법적으로요. 윤 과장이 다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지금 2달째 연체 중이세요.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5,300만 원이요. 5,300만 원. 다음 주까지 안 갚으시면 할머니 재산으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재산이요? 저 재산 없는데요. 통장에 3천만 원 있으시잖아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금융조회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시니까 가능해요. 윤 과장이 명함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안 갚으시면 통장 압류됩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할머니, 서진아, 네,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사인했어? 아들분이 하라는 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 이거 기억 안 나. 할머니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머리야. 아파. 생각이 안 나. 할머니,
진정하세요. 5천만 원, 5천만 원. 할머니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최진우 씨였습니다. 어머니, 그가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들아, 걱정했어요. 어제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요. 진우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서리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아까 새마을금고에서 사람이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연대보증건으로요. 진우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거 왜 어머니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할머니께 드린 거예요. 아들아, 명자 할머니가 서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돈 빌렸어? 어머니, 그게 5천만 원? 내가 보증 섰어?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곧 갚을 거예요. 고지 언제야?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내 통장 압류한대.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아,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할머니가 서리를 던지셨습니다. 너 나한테 8천만 원 있던 거 알지? 그 중에 5천만 원 가져갔지? 그 돈으로 뭐 했어? 대답해. 내 돈으로 뭐 했냐고. 진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 자금이요. 사업? 무슨 사업? 코인이요. 가상화폐.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가상화폐? 친구가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5천만 원을 다? 네. 그럼 대출은 왜 받은 거야? 원금이라도 회복하려고. 그래서 또 잃은 거야? 진우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누우셔야 해요. 비켜. 저 새끼 죽여야 해. 어머니,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내 엄마 노후 자금으로 도박을 해.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안정하셔야 해요. 안정? 어떻게 안정해? 평생 모은 돈을 저 새끼가 날렸어. 할머니, 제발이요. 간호사가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싫어. 약 안 먹어. 환자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새끼 내보내. 내 앞에서 꺼져. 명자 할머니가 진우 씨를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진우 씨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최진우 씨, 뭐예요? 정말 다 날리신 거예요? 8천만 원을? 상관없잖아요. 상관있죠. 할머니 돈인데. 진우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 다 날렸어요. 만족하세요? 저도 알아요. 제가 미친 짓 했다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회사 잘렸어요. 3개월 전에 빚도 5천만 원이나 있었고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돈을 쓰신 거예요? 증여받았어요. 법적으로 제 돈이에요. 할머니가 제대로 이해하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공증받았다니까요. 진우 씨가 소리쳤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고 도장 찍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할머니를 속이신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에요. 설득한 거예요. 설득이요? 네. 아들이 급하다고 했어요. 엄마,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진우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착하시거든요. 아들이 힘들다면 뭐든 해주세요. 그걸 이용하신 거잖아요. 이용? 그래요. 이용했어요. 근데 어때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진우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당신 나이가 뭐예요? 30이? 아직 젊네요. 나 40이에요. 결혼도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 가난하게 살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돈을. 부모 돈? 어차피 나한테 올 돈이에요. 상속받을 거예요. 할머니 살아계신데요. 언제까지 사세요? 84세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찰싹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진우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 씨가 뺨을 만지며 저를 봤습니다. 지금 때린 거예요? 네, 때렸어요. 미쳤어요? 미쳤나 봐요. 당신 같은 인간 보니까. 진우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이거 폭행이에요. 신고할 거예요. 하세요. 정말요? 네, 하시던지 말던지. 근데 저도 신고할 거예요. 뭐요? 노인 학대요. 경제적 착취요. 진우 씨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할머니 진술 있어요. 치매 환자 진술이요?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저 신고 안 해요. 절대로. 진우 씨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엄마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감옥 가는 거
엄마가 원하겠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부모 자식 관계가 뭔지, 피가 뭔지. 피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해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결국 엄마는 날 용서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진우 씨가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까지 돈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5,3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거야. 그가 멈췄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빼면 되죠. 그럼 할머니는 어떡하고요? 여기 퇴원하면 요양원 그만두면 되죠. 집에서 모시면 돼요. 집에서요? 당신이요? 아니요. 동생한테 부탁할 거예요. 동생분도 있으세요? 네. 남동생 하나 있어요. 걔가 모시면 돼요. 진우 씨가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 다음부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경고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사랑인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진정제 때문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경제적 학대건인데요. 피해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명자, 84세요. 가해자는요? 아들이요. 친아들.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8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증여 계약서를 위조했고요. 위조라는 증거가 있나요? 할머니가 치매인데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서명하셨어요. 공증은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직접 신고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목격자예요. 피해자분 의사가 있어야 조사 가능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들을 감싸고 계세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밤 9시 명자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서진아, 아직 있었어? 네, 할머니. 우리 아들 갔어? 네, 가셨어요.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꿈 꿨어. 무슨 꿈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7살인가 제 생일에 용돈 모아서 카네이션 사왔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50원짜리 하나. 그거 얼마나 예쁘던지. 착한 애였어. 우리 아들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잘해줬어. 뭐든 다 해줬어.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서진아, 네. 사람은 말이야. 너무 사랑받으면 망가져. 내가 우리 아들을 망친 거야. 할머니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자야겠어. 피곤해. 네, 주무세요. 불을 끄려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진아, 네, 내일부터 오지 마. 예, 너 나 때문에 힘들잖아. 7층에서도 쫓겨났잖아. 그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너 인생이 더 중요해. 할머니, 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너는 아직 젊어. 너 인생 낭비하지 마.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내시려고 하신다. 왜? 제가 다칠까봐.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 씨, 돌아보니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최진우 씨한테 전화 받았어요. 무슨 전화요? 당신이 폭행했다고요. 제 심장이 식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오해 아니에요. 병원 CCTV 확인했어요. 서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정지예요. 일주일. 원장님,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면담할 거예요. 계속 일할 수 있을지 해고하시는 거예요? 그건 일주일 후에 결정하겠어요. 원장이 돌아섰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머리 좀 식히고요. 원장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밤 11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김현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제 번호를? 박지은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사정 얘기했더니
가르쳐 주더라. 무슨 일이세요? 명자 얘기 들었어. 아들한테 당한 거. 네. 그리고 너 해고된다며? 아직은 아니에요. 출근 정지예요. 비슷한 거지. 할머니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왜요? 내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짐이 됐어.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는 짐이야. 늙은이들은 다 짐이야. 연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서진아. 네, 고마워. 우리 편 들어줘서. 세상에 우리 편은 아무도 없었어. 가족도, 경찰도 아무도. 근데 너는 달랐어.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너는 우리를 믿어줬어. 치매라고 무시하지 않았어. 할머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할머니들은 왜 고맙다고 하실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701호 연순 할머니, 702호 명자 할머니, 703호 옥분 할머니, 세 분 모두 배신당했습니다. 세 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이미 죽은 것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뭘 했나? 아무것도. 출근 정지 3일째.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뉴스만 봤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명자 할머니에게서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은 씨였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7층에서 일이 났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703호 이목분 할머니가 실종되셨어요. 실종이요? 어젯밤부터 안 보이세요. CCTV 확인했는데 새벽 2시쯤 요양원 나가시는 게 찍혔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족한테도 연락했고요. 제가 지금 갈게요. 선배님, 출근 정지 중이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달렸습니다. 7층에 도착하니 경찰 2명이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어르신 사진 있으세요? 여기요. 팀장이 사진을 건넸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얼굴, 85세, 은색 거울을 안고 계신 모습, 특이사항 있으세요? 치매 2급이시고요. 항상 거울을 들고 다니세요. 거울이요? 네, 은색 손거울인데 최근에 깨졌어요. 경찰이 메모했습니다. 가족분은 연락됐나요? 아들분한테 연락했는데 오시겠대요. 알겠습니다. 주변 수색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나갔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왜 나가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는 아무 이상 없으셨는데 CCTV 다시 볼 수 있어요? 서진 씨, 지금 출근 정지 중이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할머니 찾아야 하잖아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모니터에 CCTV 화면이 떴습니다. 새벽 2시 13분, 옥분 할머니가 1층 로비로 내려오셨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 경비는 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현관문을 여시고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신 걸까요? 저는 화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 평소와 달랐습니다. 결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가신 게 아니라 어딘가로 가신 거다. 팀장님, 할머니 아드님 주소 아세요? 당연히 알죠. 왜요? 거기로 가신 것 같아요. 집으로요? 왜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진짜 경매 넘어갔는지. 팀장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네요. 일산이면 여기서 20km 정도요. 걸어서요? 할머니 지갑에 돈 있으셨나요? 팀장이 확인했습니다. 703호 개인금고에 현금 3만 원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버스 타셨겠네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서진 씨, 경찰은 주변만 찾을 거예요. 일산까지는 안 가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연순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서진아, 옥분이 어디 갔어?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경매 넘어간 그지? 네. 연순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찾아. 제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옥분이가 이상한 소리 했어. 무슨 소리요? 엄마 집 지키는 게 엄마 마지막 일이라고.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옥분 할머니가 모르겠어. 근데 불안해. 빨리 가봐. 저는 뛰어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30분 거리.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 외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본 건물은 2025년 12월 20일부로 경매 처리됩니다. 오늘이 12월 17일, 3일 남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203호 문패에 이목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혹시 203호 할머니 보셨어요? 그 할머니요? 오늘 아침에 왔던데요. 지금도 계세요? 글쎄요. 안에서 소리 안 들리던데 문 열 수 있어요? 왜요? 당신 누구신데? 요양원 직원이에요. 할머니가 실종되셔서요. 여자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자가 들어가더니 열쇠를 들고 나왔습니다. 관리실에서 복사해둔 거예요. 집주인이 연락 안 돼서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짐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벽에 기대어 손에는 깨진 거울 조각. 할머니,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서진아? 네, 저예요.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집 보러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우리 집 마지막으로. 할머니,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거울 조각을 들었습니다. 이거 봐, 여기서 주웠어. 거울 조각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떨어진 거 다 주웠어. 할머니, 이제 거의 다 모았어. 다시 붙일 수 있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주신 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저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같이 가요. 어디? 요양원으로요. 싫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할머니, 여기는 곧 경매 넘어가요. 알아. 그래서 온 거야. 나도 같이 넘어갈 거야. 이 집이랑.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서진아.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나 평생 이 집에서 살았어. 시집 와서 55년. 우리 남편이랑 여기서 신혼살림 차렸어. 아들도 여기서 낳았어. 할머니가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이야. 이 집 없으면 나도 없어. 그래도 할머니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목숨?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목숨이야? 요양원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할머니, 차라리 여기서 조용히 가고 싶어. 내 집에서.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행복이야.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할머니 집도 못 지켜드리고 아드님도 못 맡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잘 대처했으면. 서진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할 만큼 했어. 아니, 너무 많이 했어. 하지만 결과는 상관없어. 내가 노력한 게 중요해. 할머니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있잖아, 서진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게 뭔지 알아?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다들 치매라고 해. 헛소리라고 해. 거짓말이라고 해. 근데 너는 달랐어. 너는 우리 말을 들어줬어. 믿어줬어.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이제 그만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너까지 우리 때문에 망가지면 안 돼. 너는 아직 젊잖아.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너 해고되잖아. 나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너 길 가. 할머니가 저를 밀었습니다. 가. 여기 있지 말고. 할머니, 저 혼자는 못 가요. 가야 해. 너는 살아야 해. 같이 살아요. 같이 가요. 저는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서진아, 제발이요. 같이 가요. 할머니가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남자, 옥분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온 거예요? 요양원에서 난리 났어요. 아들아, 엄마, 집은 이미 끝났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아들이 할머니를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빨리.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셔야 해요. 당신 누구세요? 요양원 직원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실게요. 아들이 할머니를 끌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천천히요. 할머니 다치세요. 괜찮아요. 서둘러야 해요. 아들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들아, 네, 집 정말 없어진 거야?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엄마 집 어떻게 된 거야? 경매 넘어갔어요. 누가 샀어? 모르겠어요. 투자자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돼? 조금만 더 시간 달라고. 엄마,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 엄마가 가서 사정하면.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집 없어요. 이제 포기하세요. 옥분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포기? 네, 포기하세요. 집은 이미 간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너 집 없잖아. 저야 뭐 어떻게든 되죠. 어떻게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집인데 어떻게든이라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때문에 담보 잡혔잖아. 너 사업 망해서 내가 보증 서줬잖아. 그건 엄마가 동의하셨잖아요. 내가 울면서 빌었잖아. 엄마 아니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아들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나 속았어. 내가 성공하면 갚는다고 했잖아. 거짓말쟁이. 엄마, 제가 언제 거짓말을. 3년 전에도 그랬어. 이번만 도와달라고. 꼭 갚는다고. 그건 못 갚았잖아. 또 빚졌잖아. 그래서 집까지 날렸잖아.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아들이 할머니 손을 떼어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엄마, 치매약 안 드셨어요? 왜 이래요? 치매 아니야. 나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요양원에서 도망쳐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이제 늙었어요. 판단력 없어요. 없는 게 아니야. 너한테 당한 거야. 당했다고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증거 있어요? 제가 엄마 속였다는 증거. 네. 계약서에 엄마 도장 있잖아요. 공증도 받았고요. 그건 내가 급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동의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들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타세요. 요양원 가야 해요. 싫어. 할머니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난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여기는 이제 엄마 집 아니에요. 내 집이야. 55년 산 내 집이야. 법적으로 엄마 집 아니에요. 3일 후면 소유권 넘어가요. 그럼 나도 같이 있을 거야. 여기서.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난 안 가.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진심이야. 하여튼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좀 태워주세요. 저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싫어. 난 여기 있을 거야.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추워요. 상관없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나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죽을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죽으려 하신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너는 내 길 가야 해. 제 길은 할머니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늙은이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 가족도 아니잖아. 남이잖아. 가족보다 소중할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같이 가요. 할머니가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알았어. 가자.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까지 모셨습니다. 아들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할머니와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집이 멀어지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잃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단순히 건물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잃는 거구나.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장, 김 팀장, 경찰,
그리고 연순 할머니와 명자 할머니, 옥분이 연순 할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바보야. 왜 혼자 갔어? 나한테 말하지. 미안해. 명자 할머니도 다가오셨습니다. 옥분아, 우리 걱정했잖아. 명자야, 너 퇴원했어? 오늘 나왔어. 너 찾으러. 새 할머니가 서로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가족보다 서로가 더 가족 같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갔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아들도 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올게요. 이제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알았어. 아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엘리베이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가세요. 서진아, 네, 나 나쁜 엄마지? 아니에요. 아니야, 나 나쁜 엄마야.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한테 집까지 빼앗겼으면서 아직도 미워하지 못하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사랑? 네. 할머니는 아직도 아드님을 사랑하세요. 그런가? 네.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구나. 그날 밤 7층은 조용했습니다. 새 할머니는 모두 방에 계셨습니다. 저는 당직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출근 정지가 끝납니다. 원장과 면담이 있습니다. 아마 해고 통보를 받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정말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 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관 이미연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며칠 전에 신고하셨죠? 최명자 할머니 건.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고 가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여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대로 이해 못하신 상태에서 공증인이 의사능력 문제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셔야 해요. 가족이 문제인데 가족이 해결하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그대로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나가서 봤습니다. 연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방으로 모시고 갈게요. 서진아. 네.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3명, 명자, 옥분, 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도 없어. 집도 없어. 가족도 믿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뭐야?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 할머니가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있잖아, 서진아. 네, 나 여기 온 지 2년 됐어. 그동안 7층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 몰라요. 12명. 할머니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다들 똑같아. 가족한테 버림받고 돈 없고 외롭게 죽어. 할머니,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머지않아.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서진아. 네, 너는 달라. 예, 너는 아직 젊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어. 저는 안 나가요. 나가야 해. 우리 때문에 망가지면 안 돼. 연순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멀리 가. 그리고 잊어버려. 우리 같은 늙은이들 못 잊어버려요. 잊어야 해. 그래야 너라도 산다. 할머니가 돌아서셨습니다. 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네, 고마웠어. 정말로.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701호, 702호, 703호. 3개의 닫힌 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일 해고되면 2층에 다시 올 수 없다. 그럼 할머니들은 혼자 남는다. 출근 정지 마지막 날 오전 10시 원장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정장 차림. 앉으세요. 서진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개할게요. 이분은 법률사무소 김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 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했다는 건 서진 씨, 원장이 서류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건 최진우 씨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에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사소송 제기 예정. 그리고 이건 합의서예요.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최진우 씨가 제시한 조건이에요. 서진 씨가 공개 사과하고 향후 일체 접촉하지 않으면 소송 취하한대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는 못합니다. 서진 씨,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송 가면 질 가능성이 높아요.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고 증인도 여럿이에요. 폭행은 제가 했습니다. 인정해요. 근데 사과는 못해요. 왜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 씨, 현실을 보세요. 지금 당신 입장이 제 입장은 알아요. 해고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저는 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들을 위해 한 일이니까요. 할머니들,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당신을 위해 뭐 해줬어요? 당신 인생 망가뜨리는 것밖에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해고 통보서 주세요. 서명하고 나갈게요. 앉아요. 앉기 싫습니다. 윤서진, 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경력에 빨간 줄 그으려고? 이미 그어졌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 씨, 원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정말 사과 안 할 거예요? 네. 그럼 소송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7층 도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복도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호사, 직원, 그리고 경찰.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선배님, 왜요? 무슨 일이에요? 702호에서 사고 났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명자 할머니요? 네. 저는 702호로 뛰어갔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구급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명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은 채 할머니, 저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깨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직원이에요. 할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보여요. 약물이요? 수면제요. 한 통을 다 드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위세척해야 하고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서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명자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왔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친구여서. 연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하나 줬어. 옥분이 거울 조각. 거울 조각을요? 응. 셋이서 나눠 가지자고. 우정의 증표로.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 근데 나는 몰랐어. 그게 작별 인사인 줄. 구급대원들이 명자 할머니를 들것에 태워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최진우 씨였습니다. 어머니, 그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같이 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진우 씨가 들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 부추겼잖아요. 나한테 대들게 만들고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고. 저는 당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죽으면 당신 책임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일까?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했을까? 뒤에서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가 더 잘했어야. 아니야, 너는 할 만큼 했어. 옥분 할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명자가 선택한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왜요? 왜 할머니가 견딜 수 없었던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돈 잃고
집 잃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저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너는 지켰어. 우리를 어떻게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믿어줬잖아. 우리 말을. 옥분 할머니가 저를 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깨어나셨다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진우 씨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다행이네요. 다행? 진우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행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자살 시도한 게 그래도 살아나서 뭐 어쩌라고요? 또 이런 짓 하실 거잖아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예요. 정신병원이요? 네. 자해 위험이 있으니까요. 진우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 네. 다시는 우리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고했죠? 그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명자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2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침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 서진 씨, 702호 정리하는 중이에요. 정리요? 네. 최명자 할머니 퇴소 처리됐어요. 벌써요? 가족이 요청했대요. 다른 병원으로 옮긴대요. 청소 직원이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거 버려도 되죠? 할머니 물건들. 봉투 안에 명자 할머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 사탕, 낡은 수첩, 그리고 그 깨진 가족 사진. 잠깐만요.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 유리가 깨져서 테이프로 붙인 사진.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사진. 이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가져가세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701호로 갔습니다. 노크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와. 연순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장신구는 하나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는 명자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명자 사진이네. 네, 버려지려던 걸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명자 이제 못 보는구나. 할머니 정신병원 간다며? 네. 연순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명자가 제일 착했어. 우리 셋 중에서. 근데 제일 먼저 무너졌네. 할머니가 사진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서진아. 네. 너 해고됐어? 네. 미안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우리 때문에. 연순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좀 쉬어. 너무 열심히 살았어. 할머니가 누웠습니다. 나도 이제 쉴까 봐. 할머니, 대통령 그만두려고.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별로 재미없더라. 혼자 하는 거. 저는 703호로 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거울 조각들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서진아, 아직도 거울 조각 모으세요? 응, 명자 몫까지 모아야지. 명자 몫이요? 셋이서 나눠 가지기로 했거든. 근데 명자가 못 가져갔어. 옥분 할머니가 조각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거라도 내가 간직해야지. 할머니, 있잖아, 서진아. 네, 우리 셋이 친구가 된 게 여기 와서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70, 80평생 살았는데 진짜 친구는 여기서 만났어. 아이러니하지? 가족은 날 버렸는데 남인 친구들은 날 지켜줬어. 옥분 할머니가 거울 조각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명자도 없고 연순이도 힘들어하고 할머니도 힘드시죠? 응, 힘들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견뎌야지. 내가 무너지면 연순이도 무너져. 할머니,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사니까. 그날 밤 저는 7층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701호, 702호, 703호, 702호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떠나신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7층에서 보이는 풍경, 회색 아파트, 공사 중인 건물, 멀리 보이는 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여기서 매일 이 풍경을 보셨구나. 이게 할머니들의 세상이었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 씨?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기자 한승민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사회부요. 기자요? 네, 요양원 노인 학대 건으로 취재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제보 받았어요. 실버
성서케어 요양원 내부자한테요. 내부자요? 네. 7층에서 경제적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오프 더 레코드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을까? 언론에 알리는 게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이건 중요한 이슈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덮어야 할까? 새벽 2시 당직실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봤습니다. 연순 할머니가 복도를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방으로 모시고 갈게요. 서진아. 네. 할머니가 7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명자, 정말 안 오는 거지? 네. 다시는 못 보는 거지? 연순 할머니가 문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해, 명자야. 내가 못 지켜줘서.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뭐해? 친구 하나 못 지켰는데.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명자 말 들어줬어야 했어. 같이 싸웠어야 했어. 할머니, 근데 나도 무서웠어. 나도 겁쟁이였어. 연순 할머니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나랑 옥분이.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나, 옥분이. 할머니가 떨고 계셨습니다. 무서워, 서진아. 너무 무서워. 저는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승민 기자님, 윤서진입니다. 아, 네. 결정하셨어요?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들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무슨 뜻이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법도 제도도 아무도 노인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루겠습니다. 오후 3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01호 연순 할머니 이야기, 동생에게 통장을 빼앗긴 이야기, 702호 명자 할머니 이야기, 아들에게 8천만 원을 빼앗기고 자살 시도한 이야기, 703호 옥분 할머니 이야기, 아들의 담보 때문에 집을 잃은 이야기, 2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기자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다 사실이에요. 증거는 있나요? 요양원 기록, 계약서, 통장 내역 다 있어요.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주세요. 뭔데요? 이런 일이 이 요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국 요양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법이 가족 편이니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용기 내주셔서.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순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기자한테 인터뷰했어요. 두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기자요? 네. 할머니들 이야기를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옥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들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다른 할머니들은 막을 수 있어요. 명자 할머니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요. 연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를 위해서라도. 네, 명자 할머니를 위해서요. 옥분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증언해 주시면 돼요. 진실을요. 알았어.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요양원 노인들 가족에게 버림받고 돈까지 빼앗겨 부재 법적 사각지대 방치 침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해. 기사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게 나라냐? 가족이 제일 무섭다. 법 개정해야 한다. TV에서도 다뤘습니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명자 할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정신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702호로 저는 할머니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서진아? 네, 저예요. 명자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정말? 네. 그리고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게 될 거예요. 명자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연순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명자야, 언니들, 세 할머니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가 가족이다. 그날 밤 세 할머니와 저는 702호에 모여 앉았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거울 조각 3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가지자. 우정의 증표로. 연순 할머니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함께 늙자. 그래, 약속이야. 세 분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서진아, 너도. 저요? 응, 너도 우리 가족이야. 저는 새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들, 고마워. 서진아, 우리 믿어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제게 의미를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노인재산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성년후 견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사회복지사 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권익보호센터. 제가 만든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 3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순 할머니, 명자 할머니, 옥분 할머니, 세 분이 함께 웃고 계신 사진.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당하고 있어요. 이 사연 좀 봐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1호, 702호, 703호. 세 분 할머니가 복도에서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들, 서진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연순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요즘 유명인이야. 유명인이요? 응,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와. TV에도 나왔어. 명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84살에 연예인 됐어. 옥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말이야. 뭐예요? 세상이 우리 말을 들어준다는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치매라고 무시하지 않아. 진지하게 들어줘. 당연하죠. 할머니들 말씀이 맞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7층에서 보이는 풍경, 회색 아파트, 공사 중인 건물, 멀리 보이는 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연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예뻐 보여. 맞아. 나도 그래. 명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햇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깨진 거울도 빛나.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 깨졌지만 빛나. 저는 새 할머니와 함께 햇빛을 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이제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 진짜로 살아있다. 에필로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한 할머니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집을 잃고, 누군가는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깨진 거울도 빛난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